자유한국당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막판 표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차기 지도부가 직면한 과제 등은 무엇인지도 관심입니다.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일정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고 그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당대표 후보자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오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선거운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슬로건이 다 함께 미래로입니다. 네. 그런데 미래라고 쓰고 정작 읽기는 각오로 읽은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세론을 얻고 있다는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을 둘러싼 그 탄핵 책임론을 해명하느라고 너무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쟁점에 대해서 좀 묻힌 기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중도 외연론을 내치고 있는 오시원 후보 같은 경우는 1위 후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교안 후보의 과거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이 지금 강한 야당 또 그 투쟁하는 야당을 내세웠던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그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본래의 의미는 사실 조금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네,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들 망언 3인방들은 전당대회가 치러진 오늘까지 명확하게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죄한다거나 그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냥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5.18 그 망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확인된 부분이 당내에 소위 말해서 강성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 태극기 세력들이 상당히 당내에 많이 편입됐다. 그래서 전당대회 초반의 그 연설의 국면 과정에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18 망언에 대한 당내에서의 징계 목소리는 그렇게 파묻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문제는 결과가 오늘 투표함을 뚜껑을 엽니다만은 이 결과가 과연 이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만큼 반영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이 새로운 보수 혁신을 통한 새 출발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 여전히 발목이 묶이느냐가 판명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전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은 8천여 명의 대의원이 현장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현장 투표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당내의 전당대회 자체가 상당히 과거의 쟁점에 발목이 묶이면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지난 2017년 대선 직후에 열렸던 전당대회보다 투표율보다 낮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8천 명이 지금 현장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대의원들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전당대회에 나서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연설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쭉 진행되어 왔던 판세를 뒤집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제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안에서 황교안 후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투표라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수의 그 관측은 한교안 후보의 대세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교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정에서 보여준 부분 자체가 보면 아까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당대표가 됐을 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상당히 과거의 이미지로 멀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전당대회 시작 전에 터져나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한교안 후보의 배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방어에 급급하다 보니까 과거의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만약에 자신이 이 대세론을 얻고 당대표가 되었을 때도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라는 정치적 수렁에 계속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1위 못지않게 2위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판가름 날 것도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거 한간에서는 오히려 1위보다는 2위가 누가 하느냐가 더 궁금하다는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위의 그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향방이 상당히 큰 이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중도 외연 확장론을 내세우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무난하게 2위를 할 경우에는 그나마 당의 급격한 우경화를 막는 견제 균형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향후 이 총선 과정에서도 중도 이 외연 확장을 위한 이 보수 그러니까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의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지금 김진태 후보가 2위가 될 경우에는 당의 급격한 우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망언과 관련된 징계 대상자가 김진태 후보 아닙니까? 이런 이 2위가 될 경우에는 이런 5.18 망언에 대한 당내 징계 자체가 상당히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사당들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총선에도 상당히 이 집토끼 말고 산토끼를 잡아오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태극기 세력의 활동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태극기 세력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또 전당대회 이후에 태극기 세력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결국은 뭐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위가 김진태 후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김술래 후보나 이번에 아주 극단적인 발언했던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같은 사람들이 만약 당 지도부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 태극기 세력들이 당내의 중요한 이 정치적 지분을 가지는 주요 이 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당 운영 과정에서 사사건건 상당히 강성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보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상당한 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오늘 전당대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